최근에 국회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종 언론들이 국회 특활비가 좀 너무하다. 눈먼 돈, 감사도 잘 안 되고 뭐에 쓰냐 봤더니 밥값, 기름값에 넣더라. 이 국회 특활비가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 SBS가 분석 포인트가 좀 재밌어서 그것만 가져와 봤어요. JTBC 같은 경우는 이종걸 의원을 직접 이종걸 의원이 나는 국회 특활비 이렇게 썼다. 예. 국회 특활비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나가냐면 원내대표들.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하는 여당 원내대표, 각 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 특활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국회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는 거를 JTBC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SBS의 분석은 그런 거였어요. 누가 얼마나 받아갔냐 그 데이터를 막 분석했는데 일단 재밌는 것은 이게 반전이 좀 있어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실명 뒤에 나오는 게 반전입니다.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입니다. 얼마예요? 3년간 5억 9천만 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 뭐 원내대표 이런 걸 맡으면서 2011년부터 받은 게 5억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김진표 의원인데요. 왜요? 지원 박해놓고 진표 김하지. 진표 김. 김진표 의원이 5억 5,8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이 전병헌 전 의원이 3억 8천만 원 순입니다. 이분들이 다 원내대표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원내대표 출신들이죠.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왜 국회 특활비를 당시 야당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갔지? 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은 A씨 누군지는 몰라. 당직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당직자니까 이건 원내대표가 확실해요.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 비서관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간 사람은 이모 씨인데 이모 씨한테 오다를 받고 받아간 사람은 그 당시 누구누구는 원내대표일 거란 말이죠. 쉬운 4번에 걸쳐가지고 받아간 돈이 총 2,500만 원씩 모두 13억 9천만 원. 박지원 의원이 1등이었는데 이 사람은 0등인 거죠. 0등. 네. 그렇죠. 박지원 의원보다 2배 넘게 가져간 거죠.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은 가명으로 받아간 거고요. 민주당은 실명으로 받아간 거예요. 그 실명으로 받아갔다는 건 나중에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다는 거고 네. 가명으로 받아간 건 뭔가 있다. 뭔가 불법적인 느낌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특활비라는 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원내 활동을 하는데 썼다라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공개하니까 이종걸 의원도 그냥 나가서 인터뷰를 응한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거는 새누리당 의원은 대리 수령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리 수령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보통 이 양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마누라 갖다 줬다고. 준표홍? 앵그리. 이거 마누라 갖다 줬다. 좋겠다. 살림 늘어서. 씨.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게 또 나왔어요. 이 당직자가 가져간 게 1등이 아니었어요. 1등은요. 숨어져 있던 존재인데 59억 원을 받아갔거든요. 누구야? 농협은행. 국회 특활비를요? 예. 농협은행이 59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 겉으로 적혀 있는 건 농협은행이에요. 그럼 농협에 확인해 보면 누군지는 나오겠죠. 그 당시에 국회에서 돌던 소문이 국회의장, 국회 행정처장인가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아침이면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쫙 나와 있다가 출근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돌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돈인 거예요. 이 정말 눈먼 돈은 농협은행으로 빠져나간 돈이에요. 59억 원입니다. 국회 특활비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활비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가 이명박 박근혜에게 전달됐다는 이런 특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문제는 실제로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특활비를 만드는 실제로 지급하는 게 셀프 지급이거든요.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 이럴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게 약간 반강제로 벗겨진 거예요. 국회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냐가.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요. 특활비를 어느 당 원내대표가 어떤 상임위원장이 얼마를 받아갔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활비가 문제가 되는 건 그거 내역을 공개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대충 써버리는 거. 집에 갖다 줘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특활비는 앞으로 얼마를 받아갔는데 굳이 밝힐 수가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든 뭐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감사원이든 뭐든 간에 국회 특활비 자체를 어떻게 썼다고 하는 내역이 법적으로 증빙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특활비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국회 특활비를 포함해서 모든 특활비가 국가 안보나 비밀을 요하는 돈의 쓰임처가 있을 때 써야 되는 공작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면서 밝힐 수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국회 특활비가 강제로 벗겨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해. 어. 그 뜻은 뭐냐 하면 판사들도 다 봤어요. 특활비 내역을. 보고 이거는 국가의 안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쓰여진 게 아니라 사적으로 쓰여진 게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정말 국가 안보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밝힐 수 없는 중요한 부분에 썼다고 하면 공개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회 특활비가 공개해도 될 정도로 그냥 마구 쓰였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 국회 특활비가 정말 이상하게 쓰였을 경우에는 고발하겠다. 어떤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냐면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전국정원장 고발돼서 들어갔잖아요. 그 케이스를 인용을 해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이게 긴장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럼요. 특활비가 뭔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공식 예산에 반영을 해요. 국회 예산에. 필요하다면. 네, 필요하다면. 아니, 특활비 쓴 내역 보면 이래요. 교섭단체 대표한테 월 6천만 원, 상임위원장한테 월 600만 원, 법사위원장 1,000만 원. 권성동이네.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안 나가는구나. 1,000만 원이 있어서 월. 예결특위위원장 월 600만 원, 윤리특위위원장 월 600만 원.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 장 이름만 달면 이렇게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국회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나간다면 경비 처리는 확실하게 영수증 다 첨부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해서 증빙할 필요가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쓰든 그러니까 만으로 갖다 주지.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회계 처리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무슨 자리를 맡으면 무조건 나와. 자기 세비를 또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뭐 장급, 그다음에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월 얼마씩 이렇게 정해서 주는데 그거를 특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국회 예산으로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주고 영수증 처리하고 투명하게 가라는 얘기죠. 사실 국민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진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거 하면 원내대표나. 그럼 이제 눈먼 돈이 나와. 그러면 그거 이제 기마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배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한테 막 쓰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뭐 기름도 넣고 막 사우나도 가고 호화스러운 데 가서 사람 만나는 친목을 이제 눈먼 돈으로 하고 뭐 그러는 게 훨씬 많아서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진짜 국가 기밀이 있으면 공개하라고 하겠어요? 그럼요. 법원에서는 그 공개하라고 하면 이거 그냥 막 썼네. 그리고 공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사실 관례처럼 내려오던 거 받아서 그냥 쓰신 거 아니에요. 뭐 박지원, 김진표, 뭐 이종걸, 전병헌 이런 분들 원내대표 하면 무조건 나온다는. 관례대로 한 건데 이제는 관례대로 하면 안 바꿔야죠. 된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요. 네. 법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집안 단속하는 법부터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억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김진표 의원인데요. 왜요? 지원 박해놓고 진표 김하지. 진표 김. 김진표 의원이 5억 5,8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이 전병헌 전 의원이 3억 8천만 원 순입니다. 이분들이 다 원내대표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원내대표 출신들이죠.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왜 국회 특활비를 당시 야당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갔지? 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은 A씨 누군지는 몰라. 당직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새누리당 당직자. 당직자니까 이건 원내대표가 확실해요.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 비서관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간 사람은 이모 씨인데 이모 씨한테 오더를 받고 받아간 사람은 그 당시 누구누구 원내대표일 거란 말이죠. 쉬운 4번에 걸쳐가지고 받아간 돈이 총 2,500만 원씩 모두 13억 9천만 원. 박지원 의원이 1등이었는데 이 사람은 0등인 거죠. 0등. 그렇죠. 박지원 의원보다 2배 넘게 가져간 거죠.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은 가명으로 받아간 거고요. 민주당은 실명으로 받아간 거예요. 그 실명으로 받아갔다는 건 나중에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다는 거고 네. 가명으로 받아간 건 뭔가 있다. 뭔가 불법적인 느낌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은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특활비라는 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원내 활동을 하는데 썼다라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공개하니까 이종걸 의원도 그냥 나가서 인터뷰를 응한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거는 새누리당 의원은 대리 수령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리 수령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보통 이 양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마누라 갖다 줬다고. 준표홍? 준표홍. 앵그리. 이거 마누라 갖다 줬다. 좋겠다. 살림 늘어서. 씨.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게 또 나왔어요. 이 당직자가 가져간 게 1등이 아니었어요. 1등은요. 숨어져 있던 존재인데 59억 원을 받아갔거든요. 누구야? 농협은행. 국회 특활비를요? 예. 농협은행이 59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 겉으로 적혀 있는 건 농협은행이에요. 그럼 농협에 확인해 보면 누군지는 나오겠죠. 그 당시에 국회에서 돌던 소문이 국회의장, 국회 행정처장인가요?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아침이면 쇼핑백에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쫙 나와 있다가 출근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돌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돈인 거예요. 최근에 국회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종 언론들이 국회 특활비가 좀 너무하다. 눈먼 돈, 감사도 잘 안 되고 뭐에 쓰냐 봤더니 밥값, 기름값에 넣더라. 이 국회 특활비가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SBS가 분석 포인트가 좀 재밌어서 그것만 가져와 봤어요. JTBC 같은 경우는 이종걸 의원을 직접 이종걸 의원이 나는 국회 특활비 이렇게 썼다. 예. 국회 특활비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나가냐면 원내대표들.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하는 여당 원내대표, 각 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 특활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국회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는 거를 JTBC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SBS의 분석은 그런 거였어요. 누가 얼마나 받아갔냐 그 데이터를 막 분석했는데 일단 재밌는 것은 이게 반전이 좀 있어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실명 뒤에 나오는 게 반전입니다.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입니다. 얼마예요? 3년간 5억 9천만 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 원내대표 이런 걸 맡으면서 2011년부터 받은 게 공작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면서 밝힐 수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국회 특활비가 강제로 벗겨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해. 아. 그 뜻은 뭐냐 하면 판사들도 다 봤어요. 특활비 내역을. 보고 이거는 국가의 안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쓰여진 게 아니라 사적으로 쓰여진 게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정말 국가 안보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밝힐 수 없는 중요한 부분에 썼다고 하면 공개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회 특활비가 공개해도 될 정도로 그냥 마구 쓰였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 국회 특활비가 정말 이상하게 쓰였을 경우에는 고발하겠다. 어떤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냐면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전 국정원장 고발돼서 들어갔잖아요. 그 케이스를 인용을 해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정말 눈먼 돈은 농협은행으로 빠져나간 돈이에요. 59억 원입니다. 국회 특활비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활비 그러면 국정원 특활비가 이명박 박근혜에게 전달됐다는 이런 특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문제는 실제로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특활비를 만드는 실제로 지급하는 게 셀프 지급이거든요.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라. 이럴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게 약간 반강제로 벗겨진 거예요. 국회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냐가.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요. 특활비를 어느 당 원내대표가 어떤 상임위원장이 얼마를 받아갔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활비가 문제가 되는 건 그거 내역을 공개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대충 써버리는 거. 집에 갖다 줘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특활비는 앞으로 얼마를 받아갔는데 굳이 밝힐 수가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든 또 다른 어떤 감사원이든 뭐든 간에 국회 특활비 자체를 어떻게 썼다고 하는 내역이 법적으로 증빙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특활비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국회 특활비를 포함해서 모든 특활비가 국가 안보나 비밀을 요하는 돈의 쓰임처가 있을 때 써야 되는